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침략에 임박했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세계적인 외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 채널을 통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규모 이란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쉬라즈시의 샤체라그 성지에 복수의 깃발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깃발은 미군이 이라크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주둔한 이란군을 공격한 뒤 개양됐던 깃발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란이 러시아의 전례를 따르려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전이 기정사실화되자 대규모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교사, IT 기술자 등 정권에 반할만한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징병해 총알바지로 전선에 던져버렸습니다. 동원령을 정치적인 숙청의 수단으로 쓴 겁니다. 그 결과 11월 3일 현재를 기준으로는 동원령을 중지한 상태이나 언제든 동원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덕에 연이은 패전에도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의 권력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이를 본 이란의 종교 정권이 국가수와 복수를 명분으로 전면전을 선언한 뒤 시위대와 의문스러운 이란군을 전장에서 숙청해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 종교 정권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일례로 이란 각지에서 시위대가 여러 도시에서 정권을 쫓아내고 해방구를 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지역민병대에 보관됐던 다수의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모병하기 위해서는 내전에 준하는 격렬한 저항을 뚫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 소요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이란군이 자신들을 숙청하려는 종교 정권의 명령을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이란이 사우디와 이라크를 침공해봤자 오히려 시위가 본격적인 내전으로 발전하고 이란 내부의 분쟁이 전 중동의 전쟁으로 확대될 뿐 아무것도 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은 무차별적인 확전으로 본격적인 세계대전의 서막을 열려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중국까지 끌어들여 온 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들 생각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사실상 세계대전을 눈앞에 둔 세계 정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치열한 방공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차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에 퍼붓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이 각종 방공장비를 총동원해 방어 중인데요.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투볼레프 95나 투볼레프 160 같은 전략폭격기에서 사용하는 KH-22, KH-101 같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까지 끌어다 쏘는 상황으로 보아 2에서 3개월 정도면 러시아의 자체적인 미사일 전력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방공망에 여유가 생긴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의 방공 전력을 강화해 헬기나 전폭기 같은 러시아의 항공 전력의 움직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지난 수주 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는 러시아에게 막대한 양의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군이 이란제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얼마 뒤면 미사일이 부족한 러시아군이 이란제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게 확실한데요. 이 소식에 더해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로를 다시 봉쇄할 것을 선언하면서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이란은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지대에 대군을 배치시키고 이라크에서 사는 쿠르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아예 이란에 대한 전면 침공을 준비 중이며 이란의 순위파를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테러를 계획 중입니다.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무리 이란이 중동의 군사강국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주변국을 침략하는 순간 터키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군대를 투입할 것이고 사우디, 요르단 역시 이라크의 군대를 투입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개발을 예의주시하던 이스라엘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제5차 중동전쟁이 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이 목숨을 잃을 게 확실한데요. 더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으로 전쟁이 확산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란의 사악한 종교 정권은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대전의 서막을 열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정권이 조금이라도 오래 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란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0월 31일 이란 서부 마리반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고등학생들이 독재자의 죽음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이란 각지에서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혁명수비대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한 바리케이트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고 있고 정부 조직에 대한 방화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란 북서부의 쿠르드인들의 저항이 엄청납니다. 경고 사격에도 아랑곳 않고 경찰들을 물량으로 밀어버리면서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종교 정권이 혁명수비대, 경찰, 바시즈 등을 이란 북부 지역으로 총동원했으나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권의 탄압이 약해진 이란 동부와 수도 테헤란 일대에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이란군은 이란 시민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정권의 명령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항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그나마 이란 종교 정권을 뒤에서 받쳐주던 러시아와 중국도 각자의 사정이 나빠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면초가의 처지가 된 건데요. 이게 바로 이란 정권이 무차별적인 확전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제 아무리 시민들이 날뛰고 군대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전쟁이 터지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권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란 정권의 뜻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선 이란군이 완벽히 정권을 저버렸습니다. 그 근거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음에도 이란군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시위 초기라면 몰라도 아직까지 시위를 진압하지 않는 것은 이란 정권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시위가 진압되고 이란 정권이 승리한다면 이란군은 분노한 이란 정권에 대대적인 숙군을 당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란군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군의 행동은 중립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편을 들면서 이란 정권이 명분을 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란 정권이 전쟁을 선언하거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면 이란군이 시민의 편을 들면서 민주혁명의 주도권을 군부가 쥐려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 정권이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이란의 군대는 혁명수비대와 이란군으로 갈려 내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시민까지 자위를 위해 무장하기 시작한다면 종교 정권의 의도대로 모병을 통한 수평이나 국민의 눈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란 정권이 확전을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이란과 러시아는 함께 중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유럽과 중동에서 깽판을 놔서 미국과 서방의 시선이 서쪽에 집중된 틈에 대만을 노리라고 권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잘 훈련된 우크라이나군에게 훈련받지 못한 동원병의 생목숨을 매일 수백씩 내어주며 형편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말만 복순이 전면전이니 떠들 뿐 내부의 시위조차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봤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중국 역시 이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연합함대의 공격을 받아 지난 20년간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대함대를 상실하고 굴욕적인 항복조약에 서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과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중국의 내정은 간단히 말해서 멸망 직전입니다. 먼저 무려 3년에 가까운 코로나 봉쇄로 중국 인민들의 삶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세계 최대의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에서 코로나 봉쇄에 질린 근로자들이 집단 탈출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에 더해 경기 악화,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은 중국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헝다그룹에 이어 중국 정부가 상환을 보증했던 중국 15위 부동산 기업 쉬우이의 디폴트가 확정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갚아야 할 남은 채무가 537억 달러에 달하며 내년까지 추가로 2,380억 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11월 3일 환율을 기준으로 무려 413조 5,70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건 못 갚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산업과 경제는 완전히 끝장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은 진지하게 대만 침공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은 빨라야 2030년, 늦으면 2040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해군을 키워야 중국 해군이 태평양에서 미 태평양 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대한민국 해군 등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하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대로 중국의 경제가 무너진다면 2030년대까지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인민해방군을 강화하는 게 불가능해진 건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면임을 결정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시진핑 개인의 1인 독재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중국 내에 반발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시진핑에게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무너지는 중국의 경제를 단숨에 살릴 만한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그런 시진핑에게 아주 보기 좋은 식사거리입니다. 적당한 인구와 같은 중국어를 쓰고 문화를 공유하는 데다 미국에서 집중 관리를 할 정도로 우수한 반도체 개발 역량을 가진 대만을 장악한다면 중국이 고민하는 여러 골칫거리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의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갑자기 자원과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군사훈련을 연달아 벌이고 수십 발의 미사일을 우리 바다로 쏘아내는 것도 대만 침공을 고심하는 중국이 한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술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급변하는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쥐는 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의 독재 정권이 연달아 무너지며 세계가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패한다면 기세를 올린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파악한 뒤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